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부터 선물까지 한 방에 알려주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배찬수 일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 소통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채팅 참여 가능하시고요. 24시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배찬수 남겨주시면 저희와 24시간 또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간판 얼굴이시죠? 배찬수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려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저번 주 만기주가 끝났고 이제 이번 주 첫 시작이 되는데 오전에 흔들흔들했죠. 그래서 막 당황하신 분이 많이 계셨다고 하는데 우리 14시 투자스쿨 1시에 시작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도 종목도 잘 맞으니까 많이 보신다고 하시는데 특히 우리 파생을 하신 분들이 지금 거의 지침서가 됐다고 그래요. 오늘 시황도 중요한 내용이 있고 마지막에 교육 내용도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끝까지 들으시고 매매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배찬수 전문가님께서 만기 지수를 정확하게 예측을 또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 줄 시황평부터 바로 해주실까요? 예, 오전에 뭐 선물이 마이너스까지 갔다 흔들흔들했는데 중요한 내용. 물론 제시 리버가 한 말입니다. 자신의 판단에 믿음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철저한 연구가 필요하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제 오전에 막 빠지고 뭐 다시 플러스 났다가 한 대여섯 번을 반복을 했어요. 이럴 때 이제 하락인가 이렇게 해서 뭐 푼 매수 또 올라니까 콜 매수 이게 한 네다섯 번 뇌동매매 해버리면 계좌에 손실만 잔뜩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내가 확신했으면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인데 잘못된 믿음이 큰일 나죠. 그래서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 제가 그냥 이렇게 시황을 알려드리고 지수를 예측한 게 아니에요. 다 논리적인 근거를 우리 마지막 그 교육 시간에 알려드리잖아요. 오늘도 시황에서 정확하게 이제 시점을 알려드릴 거고 공부하는 시간에서 그 근거를 알려드릴 거거든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공부를 해서 판단 기준을 만들어라.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새겨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철저한 연구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정확한 믿음을 가져가는 지금 시장 필요해 볼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시황 자세히 짚어볼 텐데요. 선물 시장이 그랬듯이 코스피 시장 역시나 음봉과 양봉을 오고 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코스피 시황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오전에는 근데 이제는 조금 안심을 하셨을 거예요. 오전에는 뭐 마이너스까지 빠졌었다가 뭐 굉장히 요동이 심했는데 현재는 특이한 점이 이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엄청 2배 정도가 아니고 한 몇 배죠? 0.2% 코스피는 상승한 거에 비해서 코스닥은 1.8% 뭐 곱하기 한 5배, 6배인가요? 코스닥이 오전부터 굉장히 강했죠. 거래소가 마이너스까지도 난 반면에 코스닥은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강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래소는 사실 2,500, 700을 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2,570선에서 우리 대형주, 뭐 SK 하이닉스란가 삼성전자 쉬어가는 반면에 이제 지수는 계속 그래서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어때요? 제가 금요일 날 알려드린 대로 상승이 완만하게 일어나는 모습으로 지금 끌고 가기 위한 쉬어가는 장이죠. 제가 이 지금 눌림목이라든가 특히 이제 저번 주 수요일 날 급락장이 아니고 눌림목 조정이다. 다시 반등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꾸준하게 오르기 위해서 그래도 오늘 뭐 지금 방송을 하기 전에는 상승폭이 굉장히 적었는데 지금 7포인트나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 13시 투자 스쿨을 보시는 분들이 시황을 이제 좀 눈을 가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래요. 꾸준한 상승 중이라는 거 그걸 염두에 두시고 매매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왜 조정을 했냐면은 특이한 점이에요. 외국인들과 기관이
기간이 또 한 1,000억, 외국인들이 500억 정도 주식을 팔고 있는데 주식을 뭐 과도하게 많이 파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어저께 그저께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점에서 약간 뭐 약간 조절 뭐 그 정도의 이 매물이지 뭐 이걸 추세를 하락시키기 위한 하락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냥 외국인 기관이 오늘 좀 매도를 해서 오전에 흔들흔들 거렸구나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크게 의미를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시가총액 상위를 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지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우리 2위로 올라간 SK 하이닉스가 거의 보합이죠. 근데 특이한 점은 다 반도체 업종이에요. 근데 코스닥 쪽은 오히려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역시 수익률은 코스닥 쪽에서 많이 내는 게 낫고 거래소 쪽은 거의 나머지 업종도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거의 보합이고 거의 횡보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거래소 지수는 2,570선에서 한 가둬놓는, 쉬어가는 그 정도 흐름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자, 6위부터 10위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 하위권 종목들이 특히 딱 눈에 띄는 게 딱 하나가 있죠. 나머지는 이제 거의 보합이에요. 뭐 0.1%, 뭐 0.7% 이런데 포스코 홀딩스 드디어 이제 우리 에코프로 2차 전지 쪽이 이 코스닥에서 지금 지수를 마구 끌어올리고 있죠. 그러면서 거래소도 유일하게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3% 상승. 그래서 연말장에 제가 2차 전지주는 한번 갈 수밖에 없다. 힌트를 얻어서 지금 2차 전지주를 저도 이제 원픽 종목에서 포트를 계속 지금 2차 전지주를 강화를 하고 있죠. 힌트를 얻어서 2차 전지주 가지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셨으니까 시황에 대해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충분히 거래소 종목은 그 상위 종목은 쉬어가는 모습이고 2차 전지주 특이한 모습이죠. 그래서 코스닥 쪽이 아주 재밌게 움직이는데 거래소는 쉬어가고 코스닥은 상당히 강한 장. 거기에 대해서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은 오후장 들어가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고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본다면 포스코홀딩스 2차 전지 관련주만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좋은 흐름 보여줄 것 같은데요. 자세한 시황 짚어주시죠. 예, 이제 코스닥 쪽은 뭐 지금 오히려 이제 뭐 완전히 오전부터 시작할 때부터 2차 전지주가 굉장히 세게 달리면서 파급 효과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이제 시가총액 상이면서 지수에 편입이 많이 돼 있는 종목들이 가격대가 굉장히 비싼 종목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 에코프로 화면에 나온 바와 같이 에코프로가 11%가 올라 버리니까 뭐 거래소에 있는 2차 전지 관련주, 코스닥의 다른 2차 전지 관련주 이런 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지금 이제 의미 있는 상승이 오늘 상승이 이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제 그 전에는 역시 이제 코스닥 쪽은 좀 그 거래소랑 좀 틀리죠. 이 부분 한 850선을 거래소에 예전에 이제 2,500선에 횡보하는 그런 모습으로 앞 고점 아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저께도 크게 상승폭은 적었고 근데 오늘부로 이제 15포인트가 올라가면서 넘어버렸습니다. 이 상단을. 그러면 이제 저항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같은 흐름이 가장 코스닥에서는 이상적인 흐름이고 상단을 넘어가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이제는 확실하게 뚜렷해졌죠. 반도체 종목들하고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이렇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물론 내일도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쉬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상단을 돌파했기 때문에 쉬어가면 또 다시 상승, 또 다시 상승. 요런 이제 좀 이번 주죠, 이번 주. 잘 여러분들이 제가 저번 주에 제가 힌트를 좀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주밖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다음 주는 25일이 크리스마스 날, 그 다음 날이 배당락, 기준일, 그 다음 날은 배당일, 그 다음 날은 폐장일. 이때 갖가지 행사가 겹쳐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오늘도 발동이 좀 걸린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주가 되면은 뭐 아마 뭐 매수하거나 뭐 이렇게 포지션 들어가거나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벌써 지수도 거기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알게 모르게 지금 이 환호성을 치는 것 같아요. 코스닥 쪽이 먼저 크게 올랐고 거래소도 지금 서서히 지금 뒤따라 오르기 때문에 돌파 그리고 약간은 강세장 마인드를 그렇게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일단은
850선을 넘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승 추세로 돌입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코스닥 지수가 850선에 진입을 하면서 상단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짚어봤고요. 이번 주가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들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알아봤다면 선물시장도 짚어봐야 될 텐데요. 오늘 오전에 좀 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짚어주실까요? 예, 코스닥, 이 선물시장 쪽은 오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하락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한 네다섯 번을 위아래 흔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분봉 차트를 한번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보면 박스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상단을 계속 터치를 했죠. 그리고 하단은 한 10시 반이죠. 이따가 10시 반쯤에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굉장히 크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시작하고 나서 그때 하락 쌍바닥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 정도밖에 아니고 고점도 지금 돌파는 크게 못한 상태예요. 오전에 넘었던 선을 돌파는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약간 다른 점. 그러니까 큰 시황으로 보면 박스권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사실 뭐 지금 현재 선물 지수가 1.2포인트 오르는 상태고 여기서 이제 오전장에 한번 크게 오른 듯 했다가 다시 밀렸다가 다시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했다가 이제는 완만하게 이제 올라가면서 선물이 1.2포인트 정도 오른 상태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앞으로 혼자 여러분들이 매매한다 그러면 뇌동매매 한 5번 해버리면 계좌가 하루만 해도 반토막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까 전에 제가 우리 그 명언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은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공부를 해야 된다. 저는 이제 우리 파생을 하신 분들이라든가 이제 시황을 잘 안 바꿔요. 그리고 매매를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래서 오늘은 눌림목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를 추천해 드렸어요. 특히 이 부분에서 10시 15분 가장 큰 하락이었거든요. 한 0.8포인트 정도. 근데 벌써 지금 이제 1포인트 뺄까 한 2포인트 정도 플러스로 지금 돌아선 상태죠. 그래서 큰 흐름으로 본다면 지금 횡보 같지만 사실은 지금 345 정도, 345포인트 정도 고점 돌파를 못하고 있는 상태지만 그래도 시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부연 설명은 제가 교육 시간에 해드릴 텐데 요 부연 설명은 제가 이제 야간 선물로 설명해 드릴 거라 이 부분은 하나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 부분이 이제 어저께죠. 금요일 날 방송 종료 후에 선물이 사실 고점 대비는 엄청난 조정이었어요. 346포인트까지 갔었나요? 346포인트부터 막판에 조정이 한 3포인트 정도 조정이 나오고 적은 조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3포인트 정도의 조정 흐름이 나오니까 뭐 야간 선물도 0.95 마이너스로 끝났나요? 그래서 이제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은근히 주말에 또 안 좋게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큰 흐름은 아니다.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흐름이지 눌림목 조정이죠. 금요일 날 눌림목도. 그래서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게 지금 큰 흐름이고 이런 눌림목 흐름은 뭘로 정리를 하면 되냐면요. 여러분들 자산 이 운용 포트에 100%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부 자금을 투입하는 거죠. 그래서 운용 자금을 분산 투자를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지를 하면 되고 추세는 여전히 상방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결정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 항상 박스권 상단과 하단을 잘 짚어주시는데요. 지금은 그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빠르게 상단 부근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지션도 짚어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포지션 어떻게 제시를 해주실까요? 예, 뭐 오늘도 좀 빠졌으면 했는데 보합일 때 좀 포지션을 들어가고 싶었는데 오늘도 또 한 1포인트 정도 올라버렸어요. 롱 포지션이고 금요일 날과 마찬가지로 322 두 기약을 매도를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월몰이 사실은 뭐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포지션이 이제 두 기약씩만 들어갔는데도 400만기 손익을 만들게 돼 있고 현재 300평가익이 났어요. 그래서 이 역시 매도가 매수보다는 좀 마음이 편하고 좀 물고 늘어질 때는 매도는 별로 뭐 흔들림이 없어요. 매수는 막
가격 요동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이 아마 마지막일 것 같은데 322를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왜 그러냐면 지금 가격이 0.36으로 떨어졌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릴 때 0.5 이하로 떨어지면 옵션 프리미엄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제 추세 반대편 거는 추세 방향의 거는 커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다음 주에 또 갖가지 행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개장일 1월 2일이 개장이라 개장일에도 또한 기분 좋아서 또 2, 3포인트가 오를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축소가 되는 게 풋 프리미엄이요. 풋 가격 이제 322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지수 2,400인데 2,400 이하로 내려와야지만 결제가 되고 가격이 좀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15는 뭐 0.15 거의 끝났고 이제 2,350은 2,400 지수인 322도 이번 주 아마 주 중반 정도 전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지션을 주식을 갖고 계신 분이 대용을 잡고 315, 322 매도를 좀 들어가신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이렇게 편하게 수익이 날 줄 몰랐다고. 그래서 다음 달도 제가 이런 식으로 모의 투자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매도로 조용하게 이렇게 수익을 내시고 싶으신 분은 빨리 주식 계좌에 선물 옵션 계좌를 만드셔서 자세하게 뭐 여기서 설명해드리기 좀 힘들고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주식을 그냥 보유하고 있으면 시간 가치만 뺏기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옵션 매도를 추구해서 시간 가치의 흐름을 오히려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본보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모의 투자지만 옵션 매도 위주로 한두 계약씩만 하고 있어요. 아주 부담 없이.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따라 하실 거에 대해서 노란톡방에 들어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이렇게 포지션 제시를 해드리면서 모의 투자로 투명하게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역시나 322.5포인트 롱 풋 매도 포지션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추가적인 전략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화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를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배찬수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선물 시그널과 포지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짚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선물 시그널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본격적인 1교시 수업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1교시 수업은 투자의 맛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면서 수익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오늘 장의 맛을 분석해 볼 거고요. 잠시 뒤에 원픽 종목도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의 맛부터 좀 분석을 해볼게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맛을 좀 보여주고 있을까요? 예, 오늘 너무 춥잖아요. 네. 저도 오다가 그냥 덜덜덜 떨었는데 겨울엔 역시 얼큰한 북엇국. 네. 북엇국을 드시고 원기왕성하게 힘내고 수익 많이 내셔라. 네. 의미에서 북엇국으로 오늘 갖고 나왔습니다. 네, 추운 겨울에 필요한 그런 북엇국 같은 따뜻한 그런 장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짚어봤고요. 일단은 오전장에서 강했던 테마들부터 확인해 볼까요? 예, 오전장에 사실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유상증자예요, 유상증자. 왜냐하면 그냥 뭐 휴대폰 터치 이렇게 하기도 하고 광고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 두 종목 말고는 사실은 그 관련 업종도 힘이 다 없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베셀. 베셀도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내려갔던 종목들이에요. 한 400원까지 내려갔다가 최근 들어서 유상증자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지어서 다시 이제 그러면 자금이 좀 숨통이 트이겠죠. 그러면서 현재는 1,600원까지 무려 상승률이 몇 프로라고 해야 되나? 400원에서 1,600원까지. 이렇게 뭐 점상도 치고 오늘도 이제 상한가를 쳤는데
유상증자가 장이 안 좋을 때는 어마어마한 악재입니다, 사실. 뭐 아니 너네들이 이제 자금이 고갈됐으니까 유상증자를 해서 회사에다가 이 긴급 수혈을 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최근 같은 코스닥 화랑, 강세장 이런 데서 유상증자를 했는데 만약에 유상증자가 특히 제3자 유상증자처럼 100% 참여를 해서 만약에 이제 회사가 더 확실하게 이렇게 된다면 와이더 플래닛이죠. 이 종목은 와이더 플래닛은 아예 오늘도 상한가에 시작해서 상한가 마감. 그래서 제가 한번 와이더 플래닛은 광고 관련이라고 설명을 한번 해드렸었는데 그때가 아마 10,000원대였었나요? 근데 지금 이제 거기에 또 2배 정도, 17,880원이면 거의 이제 하루만 더 상한가 지금 2만 원이 넘어갈 텐데 사실 뭐 이거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영화배우 유명하신 영화배우 두 분이 요 부분에서 3,000원대 한 분은 한 100억, 한 분은 한 20억 정도인가요? 이렇게 유상증자 제3자 유상배정이죠.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주는 게 아니고 이제 특정인한테 주는 건데 다행히 이제 두 분이 다 유상증자에 참여를 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그냥 그리고 이제 그 100억을 유상증자에 참여하신 분이 일대 주주가 된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죠, 아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M&A 관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축하드리고 일단 뭐 이거 3,000원대 유상증자 받은 금액 대비로도 6배 정도 금액적으로 100억을 투자했는데 600억이 되는. 그래서 주식 투자도 역시 멋있게 하신다, 잘하신다. 한마디로 축하드리고 두 종목이 전부 유상증자라 앞으로는 이제 장이 이제 강세장이 연말까지 계속 이어지고 내년에도 혹시나 이어진다면 이제 유상증자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서 하셔서 유상증자는 하면 안 돼. 그게 아니고 유상증자의 이벤트도 이런 식으로 호재로 둔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종목도 한번 잘 찾아보시면 유상증자 한다는 건 이제 회사가 좀 안 좋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호재가 돼버리면 이런 식으로 1배, 2배가 아니고 뭐 5배, 6배 이렇게도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재료를 한번 찾아보셔라 하는 공부의 의미에서 오전 테마주 유상증자로 알려드렸습니다. 네, 유상증자는 통상적으로 좀 악재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 베셀과 와이더 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이슈가 더해지면서 연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도 폭발적인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후장 강세 테마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예, 오후장은 이제 큰 지수 코스닥을 아주 지수를 올리고 있는 이제 우리 그 2차 전지주 관련주죠. 아마 이제 2차 전지주 관련주가 오늘 얼마 전, 한두 달 전에도 제가 2차 전지가 좀 움직일 때 초반에 이제 2차 전지 그 관련된 종목들 강의도 해드리고 그랬었는데 당연히 이제 에코프로가 다시 오늘 10% 가까이 올라가면서 신규 상장된, 얼마 전에 상장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또 오늘 하염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 지금 25%가 올라가지고 20만 원이 넘어갔는데 이런 흐름들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우리 리튬 관련 종목도 오늘 10% 이상 다 올라버렸어요. 뭐 하이브로 리튬이라든가 리튬 튜어스 같이.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연말장에 지수도 올려주고 코스닥 지수도 올려주고 연말 분위기를 상당히 이제 코스닥 쪽에서 좀 긍정적으로 나타내는 시너지 효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10월 말에는 어떤 흐름이 있었어요. 2차 전지가 빠지면서 지수가 올랐다가도 막판까지 미는 그런 흐름이 있었잖아요. 근데 금요일 날도 밀었지만 좀 어거지로 밀었어요. 막 이 투매를 일으킨 모습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는 2차 전지주 때문에라도 10월 말 같은 장이 아니고 오히려 오늘 같이 장중에 이제 지수를 계속 올려주는 그럼 당연히 이제 우리 선물 파생 쪽도 밀고 싶어도 오전에 몇 번 밀려고 그랬는데 밀려고 그래도 다시 결국 올라갔죠. 그래서 연말짜리 좀 긍정적인 흐름을 준 아주 좋은 테마다 그렇게 한마디로 결정내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주들 다시금 좀 큰 시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시점 속에서 시세 짚어봤고요. 추가적인 대응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아래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원픽 종목 알아보기 전에 지난주 원픽 종목들 수익률은 어땠는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원픽 종목들 수익률입니다. 12월 11일 공략했던 크라우드웍스 신규 상장주로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5.74% 수익률을 만들었습니다. NC소프트 역시나 저점 매수 전략으로 1.7% 수익률 만들었고요. 온디바이스 핸드폰 부품 관련주로는 슈피겐코리아 짚어봤습니다. 수익권에 들어와 있는 모습 확인되고요. 코스모 신소재는 오늘도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3%대 수익률 만들고 있고요. 대두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방송 당일에 5.7%가 넘는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누적 수익률은 17%를 넘겼습니다. 네, 지난주 누적 수익률 역시나 17%대의 큰 상승률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대두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요일 오후장에 저희가 방송 통해서 공략을 한 이후로 방송 끝나자마자 좀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 종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2차 전지주 관련주의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뭐 그 외에 2차 전지 부품 업체들이 지금 다 같이 지금 우리 시동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거의 안 올랐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의 보합인 상태에서 알려드렸었는데 보합이고 뭐 저 마이너스고 뭐 그랬는데 뭐 우리 이제 서울경제TV에 특히 이제 이 시간대를 많은 분들이 봐서 그런지 방송에서 대주전자재료를 알려드리고 나니까 이제 한 5% 정도가 올랐어요. 오늘도 이제 한 1% 정도가 올랐고 그래서 흐름이 거의 안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오를 자리가 상당히 많이 있고 양봉을 잘 예쁘게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이제 시작한 거죠. 뭐 하루 이틀밖에 안 됐고 오늘도 뭐 강하진 않지만 한 1% 정도 상승 이런 흐름이라 그러면 우리 대주전자 이제 그 음극재 중에 이제 대표적인 회사인데 나노 신소재 대주전자재로 충분히 10만 원을 넘어서 이제는 앞에 흐름하고 다르게 뭐 양봉 하나 날고 조정하고 나오면 조정하고 이런 흐름이 아니고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10만 원 뭐 금방 올 것 같고 쉽게 이렇게 위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는 뭐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까지 소외되지 않으려면은 포트에 한 2-3개 정도 넣어두셔라. 대주전자 재료였고요. 시간이 되니까 하나 머티리얼즈 반도체주 그러면 2차 전지주 반도체주 2개를 다 하는 거죠. 로봇 관련주도 있고 너무 많긴 한데 일단 시간이 요거까지만 될 것 같네요. 대주전자 우리 하나 머티리얼 제가 요 근처에 20% 정도 조정을 보였고 상단까지 뭐 5만 2, 3천 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한 5% 정도가 오르면서 이제 12%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 더 갈 것 같아요. 이 하나 머티리얼즈는 얼마까지 갈 거 같냐면 주봉으로 보면은 앞에 이제 아직 상승 여력이 훨씬 더 뭐 6만 원, 7만 원까지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갈 것 같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영업이익이 500억대가 아니고 1000억대예요. 그러면 반도체 회사의 영업이익이 1000억씩 나는 회사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 머티리얼스는 5만 원대에 머물러 있을 회사가 아니고 6, 7만 원대에도 머물러 있을 회사, 한 10만 원까지 가야 되는 회사예요. 그래서 연말에 하나 머티리얼즈는 목표 주가를 조금 더 상향을 해도 될 것 같다. 지금 한 12월 중순 초중순에 제가 4만 6천 원대 알려드리고 나서 그래도 기간이 꽤 지났죠. 한 2주 정도 지나서 이제 5만 원대로 들어섰는데 빠르진 않아요. 그래도 뭐 6만 원, 7만 원 이렇게 연말까지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연말뿐만 아니라 뭐 내년까지 이렇게 길게 본다면 충분히 하나 머티리얼즈는 나중에 반도체주의 대장주 비슷한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픽 종목으로 제시해드렸던 2차 전지 관련주로는 대주전자 재료 짚어봤고요. 반도체 관련주로는 하나 머티리얼스까지 리뷰로 들어봤습니다. 추가적인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아래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장코드 1357 걸려 있습니다. 저희가 오전장과 오후장 섹터를 분석한 뒤에 원픽 종목을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원픽 종목 어떤 섹터에서 짚어주실까요? 예, 오늘은 당연히 이제 2차 전지주 관련주에서 제가 하나 또 알려드릴 텐데 아마 이 종목도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종목은 PNT고 2차 전지주 중에서
아예 안 갔어요. 지금 하나도 오른 폭이 없고 상당히 바닥권에서 지금 흐르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실적도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PNT 한번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시간 관계상 우리 2차 전지 전공에 필요한 설비 라인을 국산화한 회사. 상당히 기술력과 실력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 바닥이죠. 한 7만 5천 원. 그 전에는 당연히 뭐 더 높은 가격 한 8만 원, 9만 원, 그러니까 거의 10만 원대부터 쭉 내려와서 지금 딱 반이죠. 5만 원 정도, 5만 1천 원 이렇게 내려온 상태고, 그럼 이 실적이 안 좋아서 쭉 빠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적을 대충 우리 HT에서 보면 영업이익이 한 770, 한 800억 정도. 그래서 이 정도 영업이익, 한 8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는 회사면 이거 뭐 5만 원 정도의, 5만 원은 아주 이 가격이 안 오른 가격이죠. 한 7, 8만 원 정도 충분히 가능하고 2차 전지주의 우리 전극 공정에 해당하는 롤툴 기술의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도 아주 알찬 회사예요. 그래서 국산화에도 성공하고 2차 전지주에 계속 우리 또 국내 배터리 3사 회사의 안정적인 그런 매출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아마 2차 전지가 계속 시장 끌고 가는 한은 한 번씩은 안 가는 것 같아도 한 번씩은 가격이 업그레이드 이렇게 되면서 한 7, 8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PNT 2차 전지주 관련주 중에 하나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2차 전지주들 본격적인 랠리를 다시금 이어간다면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기 마련일 텐데요. 아직까지 주가 저점 매력이 있는 PNT 오늘의 원픽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매수가와 매도가, 가격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화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를 누르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배찬수 남겨주시면 자세한 가격 전략들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2교시 수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본격적인 2교시 수업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2교시 수업은 선물옵션대에서 배워볼 수 있는 투자 클래스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강의를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다라고 하신다면 실시간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강의를 들으시면서 질문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바로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저번 주에는 만기지수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 이번 주 주제는 어떻게 잡아주셨을까요? 예, 이번 주는 이제 만기주가 끝났지만 이제 다음 연말 갖가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시황을 중점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시황이 정확하게 맞으니까 많은 분들이 또 제 바지를 잡으면서 이번 주 시황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내용을 하나 알려드리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기에 앞서서 파생시 한판은 레버리지가 강하기 때문에 과도한 설정을 금지한다. 아까 전에 설명해드렸다시피 어저께죠. 346인가요? 종가는 주주주주 셌어요, 사실. 340 뭐 2점 몇인가요? 2 정도로 한 3포인트 정도가 하락을 해서 이제 하방이다. 풋 매수 100% 오바 했더니만 오전장에 잠깐 0.8 정도까지 최대 조정을 보이다가 지금 1포인트 정도가 상승을 해버렸죠. 그래서 좀 확실하게 공부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기 전까지는 너무 확신을 가져도 안 되고 과도한 설정을 가져서도 안 된다. 매번 강조를 하는데 매번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복습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힌트가 하나 나와요. 자, 다우가 또 올랐죠? 많이는 안 올랐지만 미국이 사실은 마이너스일 때 우리나라 야간 시장이 끝났어요. 그리고 다우가 막판에 50포인트인가요? 50포인트가 올라가면서 저도 재미있는 장이 일어나겠네. 그래서 뭐 아침에 우리나라 선물이 빠졌을 때는 역시 아시아 증시가 또 다 마이너스예요. 그랬다가 다시 또 1포인트 정도 휙 하고 올라가니까 왜 올랐지? 보니까 뭐 별 이유도 없어요. 그냥 미국 선물이 좀 강했었고 다시 또 빠졌다가 10시 반대 0.8 정도가 빠졌었나요? 그리고 다시 한번 휙 올라가 버렸어요.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다 먹을 수도 없고 이거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게 좋으냐? 큰 흐름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금리 인하가 뭐 다시 또 뭐 총재가 아니다 뭐 맞다 뭐 하면서 뭐 점도표에는 맞다 3번 인하한다 어쩌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갖가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딱 적어놨죠 제가 2,400을 안착할 거다. 그럼 오늘 어디까지 빠졌었냐면 2,400이 아니요 340포인트죠. 선물 340, 342.5가 오늘 10시 반에 저점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340을 깨고 급락을 하는 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사실 오늘 뭐 풋 사고 그냥 더 반등을 하더라도 내일 장은 더 많이 빠질 테니까 그냥 가져가야지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안착을 하고 결국은 서서히 올라가든 아니면 빠르게 올라가든 이제 지지가 된다는 소리예요. 왜 340이 지지가 되느냐는 제가 여러 번 힌트를 드렸었죠. 그 전에 전자인간 337을 도달하면 무너지고 도달하면 또 무너지고 또 몇이었어요. 이제 보이지도 않는 331.5 이 지수를 터치하면 반등 그러고 만기 전에 337에서 끝나는 듯 했는데 결국은 340을 넘고 341.33에 끝났죠. 그래서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온 거다. 왜 제자리를 찾아온 거냐면 이 다우 지수보다 지금은 엄청 더 많이 올라 버렸어요. 저번 주에 제가 드린 거니까. 미국 장이 아무리 우리나라 시장하고 연동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도 미국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우리나라는 뭐 그 전에 저점이라든가 그 전에 박스권 상단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37보다도 만기 주에 결국 올라갔던 340을 안착을 할 것이다. 미국이 만약에 별 볼 일 없이 뭐 이렇게 했다 뭐 밑으로도 깼다가 이러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또 337 영원히 뭐 몇 개월 정도 갈 수가 있는데 저도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337하고 이 수렴권을 한 6개월 정도 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모든 증권 방송에서 또 다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는 박스권장입니다. 조심하세요. 다시 340까지 가면 또 떨어집니다 했는데 결국 제가 이제 서울경제TV에서 가장 먼저 저번 주에 342 만기 341.33에 끝났어요. 코스피 지수로. 그리고 340을 안착한다 하고 자신 이 내용도 저번 주에 다 드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우리 서울경제TV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베베2라고 나오는데 베스트 배박사 투자 클래스라는 우리 전파협 전국 파생인 협회에서 극찬하면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감사드리고 340을 어쨌든 이제 지지를 할 거다. 당분간은 쉽게 깨지는 장은 나오기가 힘들겠죠. 각종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참고하시고 지금은 다우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전에도 제가 여기 어마어마한 3,200에서 3,400, 3,650, 3,750, 1,000포인트씩 제가 그전에는 여기서 1,000포인트 반등이 기준이었었는데 여기가 좀 셌고 사상 유례 없는 반등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래서
물론 1000포인트에 반등하고 끝날 수도 있지만 워낙 저점이기 때문에 좀 더 갈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오르는 줄은 누구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이 이제 결국은 아시아에도 오고 우리나라에도 오고 금리 인하가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모든 파급 효과가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340은 안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수를 알려드리는 그 방송 없을까요? 다 오르고 나면 그냥 많이 올랐네요. 빠지고 나면 많이 빠졌네요. 별 매매한 데는 별 도움이 안 되죠. 근데 이렇게 한 15년 노하우로 지수대를 저도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알려드리면서 이게 틀리면 맞아야 본전인데 틀리면 제가 또 많은 분들이 에이 뭐야 다 틀렸네 이렇게 좀 말을 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틀린 점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한번 이번 주에 대한 흐름도 다음 장에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늘 전일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있었어요. 이 흐름을 이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다행인데 눈치를 거의 못 채셨을 것 같아서 만기 이후의 흐름인데 오늘 특별히 저점을 알려드린 거예요. 저점. 왜냐하면 제가 시황을 저 웬만하면 잘 안 바꿔요. 박스권장일 때는 한 2달 정도 제가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전에 2016년도인가요? 6년을 2000에서 1990 이 6년을 박스로 움직인 장도 있었어요. 뭐 이거 지금 이번 만기 전에 한 달, 2달 정도 2500의 박스는 짧은 박스예요. 저점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박스권이 끝났고 위로 가기 때문에. 그럼 상단을 거론조차 하는 건 위험합니다. 제일 위험한 포지션이에요. 모의 투자도 마찬가지로 제가 매도만 하다시피. 자, 어마어마한 흐름이죠. 만기 전에는 아까 잠깐 언급해 드렸었던 거 331.50. 331.50이 오면 매수예요, 매수. 지금 만약에 갖고 있었으면 15포인트 수익이 났겠죠? 근데 만기 이후에는 정확하게 10포인트 법칙이죠. 341.50. 341.50이면 정확하게 만기 이후에 10포인트를 업그레이드된 가격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요 모습이 이제 어저께 야간 선물입니다. 잘 보시면 그리고 이제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제가 주간을 안 보여드리는 이유. 요 모습은 언제였다고 그랬죠? 요 모습이 저랑 별로 안 친한데 이때는 제가 되게 친해 보이더라고요. 이 FOMC 우리 파월 의장이 금리 동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순식간에 341포인트로 야간에 올랐어요. 야간에 아주 장대로. 그런데 이날이었죠. 이날. 주간에는 346까지 혼자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뭐 급등할 수도 있죠. 급등하고 더 갈 수도 있고 더 강세장으로 될 수 있었는데 쭉 빠졌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342포인트 정도까지 한 고점 대비 한 3포인트 정도를 넘게 뺐어요. 그러면 이거 이 정도 뺐으면 뭐 장중에 풋 매수나 선물 매도했으면 한 3포인트 정도 수익이 났겠죠. 오바를 해가지고 기분 좋게 가져갔더니 오늘 뭐 강세장으로 완전히 전환이 돼버렸었죠. 잘 보시면은 어저께의 금요일 날에 야간 선물이 최저점 여기가 바로 341.50이에요. 그리고 종가는 이제 양봉을 삥 달아가지고 342.2를 넘어서 끝났고 341.50이 이제 웬만해서는 잘 안 내려오는 선이 돼버렸어요. 야간에. 그러면 주간에 346을 가던 뭐 350을 넘어가던 저점은 어디라고 보시면 341.50으로 보시면 거의 그 흐름에서 더 깨고 내려가서 완전 추세 하락으로 이렇게 추세 하락으로 들어가는 일은 안 나온다고 보셔도 될 거예요.
다시 뭐 그린스폰이 뜩 나와가지고 금리 인상할 거야 이렇게는 안 하죠. 오히려 유동성 장세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이제 6개월 선행을 하기 때문에 더 환호를 하면서 올라가지 금리 인상을 중단하면서 인하를 하겠다는 게 이제 내년에는 가시화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주가가 오를 일이 더 많아요.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를 흐름을 봐도 아시다시피 그러면 이제 만기 이후의 저점을 341.50으로는 당분간 봐도 된다. 그래서 야간에 0.95가 빠졌나요? 뭐 꽤 많이 빠진 거죠. 1포인트 정도가 빠졌으니까 야 매도다. 장 이제 뭐 조정 크게 할 거다. 이런 또 그냥 어떤 식이냐면은 빠진 걸 보고 야간 선물이 0.95가 빠진 거를 보고 심리전으로 그렇게 막 주장을 하고 맞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데 혼동되지 마시라고 정확하게 우리 제가 아까 명언도 그래서 일부러 그걸 뽑아서 갖고 여러분께 알려드렸는데 공부를 좀 확실하게 하시면 시황각이 뚜렷해지거든요. 그러면 오전에 0.95가 빠져도 몇이었었냐면 342점 아마 50 정도일 거예요. 아직 341.50을 안 왔죠. 그냥 눌림목 조정이구나. 341.50이 와도 만기 이후에 저점 정도구나. 이렇게 보시면 다시 반등이 나왔죠, 지금? 345 정도 반등이 나왔죠? 344 정도일 거예요. 아까 344.40 갔다가 뭐 20 갔다 이러는데 많은 수익이 나고 있는 중일 거예요. 341이나 342 정도의 매수를 하신 분들은. 그래서 마지막 하이라이트. 오늘 당장은 아니고 아마 향후에 금요일 날 고점이 346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346 돌파도 가능해 보인다. 향후에. 그러니까 이게 몇 번 341을 찍고 다시 또 올라오고 이런 반복이 계속될지는 사실은 그럼 저도 몰라요. 근데 다음 주에 뭐가 있다고 했어? 갖가지 이벤트가 있다고 그랬죠. 그 이벤트에 의해서 346 돌파가 가능하다. 네, 1을 다시 올 수도 있어요. 저번 주에 제가 그래서 만기 전에 331 얼마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331에서도 저는 342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341을 야간에도 찍었고 오늘 주간에는 342.50까지 내려오는 상황에서도 사실 346 돌파는 다음 주 이벤트가 있을 때 얼마든지 돌파가 가능한 지수라는 거를 오늘 베베2 베스트 배박사 투자 클래스에서 서울경제방송 TV에서만 알려드리는 매매 노하우, 지수를 알려드리는 과감한 방송 3, 4, 6까지 열려 있으니까 참고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강의 주제들을 저희가 미리 또 말씀을 드렸는데 야간 선물로 인해서 만기 저점이 어떻게 잡힐 것인지 짚어봤고요. 추가적인 강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도 이런 선물에 대한 강의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스캔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 코드 1357 홀수 4글자를 누르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배찬수 3글자 남겨주시면 저희와 함께 선물에 대한 이야기들 더 많이 나눠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자스쿨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의 포지션은 322.5포인트 롱 포지션 제시해 주셨고요. 원픽 종목은 PNT 2차 전지 관련주 짚어봤습니다. 배 박사님의 만기 이후 전망 강의도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